가고 싶다 그랬대. 이 친구가 피해자 A씨가 한강을 보러 가고 싶다 그랬대. 그럼 봅시다. 서울 지도를 봐요. 서울 지도에서 이 강북이고 이게 강남이야. 이게 한강이 이렇게 흐른다고 쳐봐요. 이게 강북이고 강남이잖아. 한강 보고 싶다 그러면 홍대는 강북이거든. 홍대 부근에서 같이 술 마시고 한강 보러 가자 이러면 어때요? 한강 쪽으로 가겠지. 택시 타고 차 타고 한강 쪽으로 가서 어디서 내려요? 한강을 건너서 내려요? 아니지. 한강이 이렇게 흐르면은 한강 여기 닿는 이 부분에 내려서 한강 보러 가지. 그렇잖아요? 그 당산역 그 무슨 대교를 건너가 가지고선 거기서 한강 쪽으로 가요? 그것도 조금 의심스럽잖아. 그렇잖아요. 여기가 한강이야. 여기 이렇게 한강이 흘러. 여기가 한강이야. 내가 여기서 출발해. 한강 보러 가자 그러면 여기서 내리지 여기. 한강 보러 가자 여기 강북이야. 그럼 여기서 내리지. 여기를 건너서 여기서 내려요? 여기서 내리지. 근데 당산역까지 가서 내렸다 그러거든. 좀 웃기지 않아요? 한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서 출발했으면 이쪽 부분에서 내려야지 왜 이쪽 부분에서 내리냐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강북에 살아. 강북에 살면은 한강 부분 거기 다 왔을 때 내리지. 한강 건너서 내리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좀 저거 했던 게 뭐냐면은 이 친구가 술이 많이 취했어. 나도 술을 같이 먹었는데 나는 좀 덜 취했어. 이 친구 술 많이 취했어. 이빠이야. 그러면 택시를 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택시 문을 열고선 이 친구를 먼저 넣어.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타. 내가 먼저 타고 이 술 취한 사람이 다음 주. 그러지 않거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술 취한 사람 택시에 태울 때 술 취한 친구를 먼저 집어넣거든. 먼저 집어넣고 내가 다 뒤에 옆에 타거든. 근데 차가 서자마자 택시가 당산역에서 서자마자 문을 열고 달아났다 그러거든. 그럼 문을 열고 달아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여기에 앉아 있어. 나는 여기 앉아 있고. 얘 많이 취했어. 이 친구가 저 문을 열고 달아났다는 거잖아요. 이 문을 열고. 근데 보통 어때요? 택시가 이렇게 서면은 이쪽은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쪽 문을 열고 나가는 경우는 드물거든. 보통 이렇게 이쪽 문을 열어서. 근데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이 친구가 차비를 주면서 야, 네 차비 내가 줄 테니까 이거 이거 하면서 차비를 주고 자기는 막 뛰어갔대요. 그렇지? 이 친구가 차비 주고 택시 기사한테 차비 주고 뒤따라서 쫓아갔다 그러거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한 게 뭐냐면은 보통 이쪽으로 내리거든. 택시 타면. 술 취한 친구가 이쪽을 열고서 이쪽을 다 뛰어갔다 그러거든. 그렇잖아요. 이쪽에 앉았다면은 문 열고서 이렇게 뛰어가는 건 맞는데 막 달아났다는데 이쪽에 안에 탄 친구가 문 열고 했다면 이 차가 왔다 하는데 이렇게 뛰어갔다는 건데 그것도 조금 이상했어. 물론 중요한 건 아니야. 그렇게 뛰어갈 수도 있죠. 뛰어갈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근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인데 이 친구의 진술이 좀 이렇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되게 많은 거야. 그렇죠? 되게 많죠. 추리한 내용 이제 네 번째 봅시다.
핸드폰에 대한 그 부분, 핸드폰을 좀 살펴봅시다. 범인은 피해자 A씨의 모든 유류품을 비석 옆에 갖다 놓았는데 단 하나 그녀의 핸드폰만은 가져다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있는데 핸드폰만 없어. 범인이 다 갖다 놨는데 핸드폰만 안 갖다 놨어. 그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범인이 핸드폰만 안 갖다 놨을까? 왜 안 갖다 놨다고 생각해요? 갖다 놓으면 좀 깨림직할 거고. 두 번째 뭐예요? 나하고 통화했다는 내역이 있다든가.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누구랑 통화하고 발신자가 누구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는 게 싫어요. 그게 발견되는 게 싫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 A씨는 취업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 휴대폰을 정지시켜 놓았다고 했는데 왜 가지고 다닌 것일까요? 어차피 정지된 휴대폰이라서 사용하지도 못하는 건데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지고 다녔단 말이야. 범행이 이루어질 그 자기가 살해당한 그 날에 핸드폰을 갖고 나갔어. 피해자는 유류품을 다 갖다 놨는데 핸드폰만 갖다 놓지 않았어. 그렇죠? 과연 그 핸드폰은 정지된 상태였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수사된 내용이 없습니다. 정지된 휴대폰이라는데 과연 그게 정지된 휴대폰인지. 휴대폰이 정지되었다는 진술은 누구 입에서 나온 것일까요? 뭐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애가 서울 가가지고 우선 핸드폰 정지시키고 뭐 했든. 근데 실제로는 정지 안 시켜놓고 부모님한테 정지시켰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죠. 걱정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 휴대폰은 정지된 상태였을까요?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정지된 상태라고 하기에는 좀 미심쩍죠. 첫째, 범인이 그 핸드폰을 안 갖다 놓고 안 갖다 놨어. 두 번째, 정지된 핸드폰이라면서 피해자는 그 핸드폰을 갖고 다녔어. 정지 먹은 핸드폰을. 뭔가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친구 B씨가 피해자 A씨를 뒤따라갔는데 이제 건물 계단에 쭈그려 앉아 있었고 그 이제 A씨를 옆에서 A씨의 여동생한테 전화를 했다 그러거든. 근데 전화를 했는데 그 A씨의 여동생이 받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어요. 전화가 왔는데 받지는 않았대. 피해자 A씨의 여동생, 같이 자취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이 이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더래. 거기에 대해서도 확인된 내용이 없어요. 피해자 A씨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는 것은 친구 B씨의 주장일 뿐이죠. 경찰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동생의 휴대폰으로 걸려온 B씨의 전화가 있었는지 전화 내역을 확인했어야죠. 이 친구는 이게 술이 많이 취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친구의 여동생한테 전화를 했대. 전화를 했으나 이 여동생이 받지 않았대. 이 사람 진술일 뿐이지. 확인해봐야지 경찰은 과연 전화를 했는지.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진짜 그랬을 수도 있고 전화하지 않았으면서도 했다고선 거짓말하는 경우일 수도 있죠. 그 언니의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뭐 특별한 일이 있잖아요. 뭐 다른 거에서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든가 뭐 그렇지 않은 이상 전화 받잖아요. 언니 친구한테서 전화 오네? 받잖아. 나중에 이 벨소리 울리는 걸 못 들었어. 나중에 이렇게 봤을 때 언니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었네? 거울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전화 걸지도 않아놓고선 전화 걸었다고 거짓말하는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다 확인을 해봐야 돼. 경찰은. 그렇죠? 친구 B 씨는 A 씨가 최종적으로 사라진 이후에 이 친구 B 씨는 피해자 A가 최종적으로 사라진 이후에 A 씨 그 얘 휴대폰으로 야 너 지금 어디로 간 거야? 이러면서 전화를 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죠. 그런 전화를 걸은 게 있는지. 그렇죠? 친구 B 씨의 입장에서 A가 사라졌으면 어떻게 돼요? 얘를 놓쳤어. 그러면 그 이후에도 전화를 걸어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죠. 만약에 B 씨가 A 씨의 핸드폰이 정지 먹은 휴대폰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전화를 걸지 않은 것일까요? 어차피 얘 핸드폰 정지됐으니까 뭐 전화 걸 필요 없다. 뭐 그렇게 그래서 전화 안 걸 수도 있. 그럼 그걸 물어봐야지 경찰이. 아 얘 사라진 이후로 전화 걸었냐고 그 친구한테. 아 전화 걸었다 그러면 당신 핸드폰 좀 보자고 이렇게 해야지. 당신 핸드폰 보고 당신이 뭐 여동생한테 전화 걸었다면서 그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다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왜 그래요? 이 친구의 진술이 미심적인 부분이 많아. 그러니까 다 확인해봐야지. 제가 이 사건의 수사관이면요, 저는 이 친구를 좀 집중 조사했을 것 같아. 이 친구 진술에는 좀 의심이 가는 대목이 많아요. 친구 B 씨는 휴대폰 정지 상태였던 A 씨와 어떻게 당일날 술자리 약속을 잡았을까요? 이 핸드폰이 정지 먹은 핸드폰이래. 어떻게 술자리 약속을 잡은 거야? 이 친구가 신림동으로 왔을까요? 와서 만나서 갔을까요? 이 친구가 공중전에다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이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날 술자리를 했을까요? 그것도 다 확인해 봐야 될 내용이라고. 여러분 이 피해자 A씨의 핸드폰은요 정지된 상태의 핸드폰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크다고. 그렇죠? 과연 정지 먹은 핸드폰인지 정지 안 먹은 핸드폰인지 경찰이 팩트 체크 해봤어야지. 그렇죠? 추측컨대 피해자 A씨의 핸드폰은 범행이 일어났던 전부터 쭉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므로 경찰은 이 피해자 A씨의 통화 내역을 반드시 수사를 해봤어야 돼요. 이 친구 핸드폰도 다 통화 내역을 다 뽑아야 되고 이 친구 통화 내역도 다 뽑아야 돼. 이 수사는 그렇게 가야 되는 사건이었다고. 처음부터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수사였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하는 수많은 팩트 체크가 다 빠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종합해 봤을 때 범인은 피해자 A씨와 아는 사이이거나 한 다리 건너의 주변 인물로 보입니다. 따라서 친구 B씨를 집중 조사하고 피해자 A씨의 여동생, 그다음에 B씨 주변 인물의 핸드폰과 탐문 수사 중심으로 수사하면 풀리는 사건이죠. 그렇죠? 풀리는 사건이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사건이 아니야 이거는. 그렇죠?
이 친구가 경찰서에 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진술한 내용은요 되게 미심쩍은 부분이 되게 많아. 그날 당일날 술 먹어서 만취 상태였대. 근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제로로 나와. 전혀 술을 안 먹은 걸로 나와. 위에 뭐 술 먹으면서 안주를 먹었다든가 밥을 먹었다든가 위에 뭔가가 있어야 돼, 남아 있어야 되는데 위가 깨끗하게 나와. 과연 그날 만나서 술자리를 했는지 그거 되게 의심스럽잖아요. 이 친구는 당산역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 친구가 사라졌대. 이 친구가 당산역 가서 사라졌대. 근데 사건을 보면은 당산역은 범행 장소가 아니야. 다른 데서 범행이 이루어지고선 시신 유기하고 유류품만 거기다 버린 거 사후행위가 일어난 곳이지 범행 장소가 아니거든. 그것도 이상하잖아. 이 친구는 당산역에서 잃어버려가지고 거기서 납치가 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는데 아니야. 이 사건은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 여러분이 범인이야. 내가 당산역 부근에서 누굴 납치했어. 그쵸? 누굴 납치해서 차를 태워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강간을 했어. 그다음에 죽였어. 죽인 다음에 여러분이 범행을 저지른 당산역에다 유기를 해요?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보통 시신 유기는 어디다 하냐면은 범행 장소하고는 다른 곳에다가 시신을 유기해요. 내가 여기서 납치를 했어. 그럼 납치된 장소에다 시신을 유기한다고요? 안 그렇다고. 범행 장소는 당산역이 아니야. 당산역 부근에서 범인이 피해자를 납치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강간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제3의 장소에 가서 강간이 이루어지고 죽인 다음에 내가 납치했던 그 당산역 부근에다가 시신 유기야 그런 경우 없어요. 시신은 대부분 범행 장소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다 전혀 상관없는 곳에다 버려요. 모든 사건이 다 그래. 거의 다 그래. 자기가 범행을 저질렀던 최초에 납치를 했던 그 장소로 가가지고 그 자리에다 버린다고요? 유류품을 거기다 버리고? 그렇지 않다고. 제가 예전에 장기미제 사건 그거 다룰 때도 그랬잖아. 여기서 죽이면요 여기 있는 뭐 시체를 두고 유류품은요 딴 데다 버려요. 이쪽에 아니라 여기서 죽였다 그러면 이 죽인 장소에서 그 뭐 저거 하지 않고 죽인 장소에 그 납치된 곳에다 그대로 시신을 놓는 게 아니라 딴 데다 버린다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여자를 납치해서 뭐 종로 3가 뒷골목에서 이 친구를 납치해서 데리고 가서 강간을 했어. 나 다시 종로 3가 내가 잡아 납치했던 그 장소에 가서 버린다고요? 그렇지 않거든. 그렇죠. 자, 추리한 내용 5번째 봅시다. 만약 친구 B씨의 진술이 거짓이라면 B씨는 왜 거짓 진술을 한 것일까요? 이 친구의 진술에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거든. 근데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 친구가 만약 거짓한 진술이 거짓이라면 친구 B씨는 왜 거짓 진술을 한 것일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어.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엉뚱하게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럴 공산이 크죠. 자 봅시다. 추리한 내용 6번째. 시신이 유기된 상태가 굉장히 괴상망측하고 기이하죠. 이거 변태 사이코의 소행일까요? 알몸인 상태에서 가랭이가 벌려진 상태로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되어 있었고 손은 가운데로 모아져 있었답니다. 시신 상태가. 전문가들은 이것은 전형적인
전시나 연출된 형태이므로 변태 사이코 성향의 범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 사람 들어갈 정도의 폭이죠. 배수로의 형태를 보면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에요. 이 시신 유기 상태는요 쉽게 설명이 됩니다. 시신 유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고 가랭이는 이렇게 벌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근데 이 시신 유기 상태는요 설명이 쉬워요.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범인은 시신을 얼른 유기하고 달아날 생각이었어요. 뭐 은폐하고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차로 이건 시신 처리는 하긴 해야 되는데 낑낑거리면서 어디다가 뭐 매장하거나 이러긴 힘들어. 그래서 자기 평소에 봐도 알고 있는 차 가면은 바로 문 열고선 바로 버릴 수 있는 곳 거기를 생각해낸 거죠.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노들길 배수로죠. 성산대교 노들길. 범인은 시신을 얼른 유기하고 달아날 생각이었습니다. 범인은 차량 뒷좌석에 알몸 상태의 시신을 실었는데 시신의 방향은 뒷문을 열고 이 다리 부분이 차 안쪽으로 들어가고 열린 문 쪽으로는 얼굴 부분이 향하는 형태였을 거예요. 추리를 해보자고. 여러분이 차가 있어. 내가 이제 승용차가 있어. 어때요? 시신이 있어. 시신 뒷좌석에다가 실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차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차잖아요. 이게 차잖아요. 그럼 차면은 자 봅시다. 이 차 요 부분이 운전석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운전석이고 여기가 조수석이고 이 뒷좌석이죠. 운전석이면 이쪽 문을 열죠. 뒷좌석 문을 열죠. 문을 열고 시신을 이 안에다 넣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넣었을까요? 다리 부분이 이쪽으로 가고 얼굴 부분이 이쪽으로 가게 넣었어. 문을 열었어. 문을 열고 뒷문을 열었어. 뒷좌석 문을 열었어. 열고 시신을 안았어. 시신을 안고 틀었어. 발이 여기 있어. 다리가 여기 있고 얼굴이 여기 있어. 그렇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안았잖아. 여기가 얼굴이고 여기가 다리가 있어. 차 문을 열고 얼굴이 안으로 들어가게 넣은 게 아니라 다리가 안으로 들어가게 넣었어. 이렇게 넣고 문을 닫았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쓰면 이 뒷좌석에 시신이 누워 있어. 근데 시신이 누워 있는데 내가 여기 운전석이고 운전석 바로 뒤가 시신의 다리가 있어. 그다음에 대각선 방향으로 저쪽이 시신의 머리가 있어. 이렇게 실은 거야. 그런 다음에 배수로까지 왔어. 노들길 배수로에 왔어. 성산대교 노들길 배수로에 왔어. 내가 운전석에서 내리죠. 쭉 돌아가지고선 뒷좌석 뒷문으로 가죠. 뒷문 열었어요. 뒷문 열었어. 이쪽 손으로 시신의 다리 부분을 집어넣죠. 이쪽 손으로 시신의 여기 얼굴 목 부분을 넣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끌어내죠.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 올리면 다리가 이쪽을 향하고 얼굴이 이쪽을 향한다고 난 이렇게 안아들었죠. 그런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틀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쪽을 왼손을 넣었을 때 여기가 얼굴 부분이 되죠. 아까 다리를 먼저 넣었다 했으니까 여기가 얼굴 부분이고 여기가 다리 부분이 돼.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아 올렸어. 차 안에서 뺐어. 그러면 여기가 얼굴이고 여기가 다리죠. 왼쪽 손은 여기를 넣었다고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놓고 여기는 다리를 이렇게 놓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올린 거야. 그런 상태에서 몸을 180도 틀면 어떻게 돼요? 이런 상태로 되잖아. 그럼 여기가 얼굴이 되고 여기가 다리가 되죠. 이런 상태로 배수로까지 가죠. 배수로까지 가서 배수로 폭이 사람 한 사람 들어갈 폭이죠. 그때 살포시 내려놔요.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얼굴이 되고 여기가 다리가 되잖아. 근데 다리는 어떻게 돼요? 고개는 이쪽으로 꺾였을 거고 다리는 이쪽으로 축 늘어졌을 거고 이런 상태에서 살포시 놓으면 다리는 어떻게 됐어요? 다리라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될 거나 아니면 이렇게 벌어지고 셋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살포시 났잖아. 배수로에다가 이렇게 살포시 났어. 여기 얼굴이 있고 다리 있고 이렇게 하나 올린 거잖아. 하나 올린 거 살포시 났단 말이야. 다리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살포시 놓으니까 다리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다리 가래가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전시해 놓은 게 아니라 살포시 내려놓다 보니까 가랭이가 벌어진 거지. 가랭이를 모아놓고 이렇게 다리 쭉 펴놓은 상태로 가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갈 수도 있잖아. 대부분 그냥 가죠. 왜 그냥 가요? 또 이렇게 뭐 만지고 이러다 보면 또 지문 남고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이 범인은 장갑을 끼고서 했겠죠. 증거를 안 남기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시신유기 상태가 기이하기 때문에 변태 사이코의 소행이라고 그렇게 추리하는 것은 그건 조금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꽤 더 커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설명이 쉽게 돼. 설명이 전시 효과가 아니라 전시하나 연출하려는 게 아니라 손을 넣고 얼굴이고 다리고 손을 넣어서 안아 들어 올렸고 180도 틀었고 몸을 틀은 상태에서 배수로까지 갔고 살포시 놓으니까 이 가랭이가 쭉 벌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일부러 벌려놓고 갔다고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팔은 어때요? 이렇게 안 올렸으니까 팔은 축 처져 있었겠지. 근데 이렇게 살포시 내려오니까 이 팔이 배수로 바깥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렇죠? 내려놓는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놓은 거지. 그 팔 부분은 다리 부분은 뭐 일부러 벌려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벌려진 상태였을 수도 있고 내려놓을 때부터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선 뭐 변태 사이코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렇죠? 뭐 그것도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근데 뭐 그렇게 여러분이 뭐 영화에서 나오는 뭐 엽기, 사이코패스 뭐 이런 성향의 범인 같지는 않거든. 내가 봤을 때는. 자, 봅시다. 손목에 결박한 흔적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결박한 흔적이 언제 결박을 했을까요? 뭐 얘를 납치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 얘를 강간하기 전에 그때 결박했을 수도 있고 죽인 다음에 뭐 결박해 놨을 수도 있고 그렇죠. 결박은 뭐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어. 시신을 배수로까지 놓고선 이렇게 된 결박 상태를 풀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랬을 가능성은 없어. 결박은 그 전에 이루어졌던 것 같아. 시신 유기할 때까지 할 때 결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결박은 뭐 그 전에 있었겠죠.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죠. 자, 7번째 범인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한번 해봅시다. 범인에 대한 프로파일링. 범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범인. 시신을 굉장히 세심하게 닦았다 그러더라고. 뭘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 굉장히 세심한데 이렇게 범인 중에서는요
대범하게 살인을 저지거나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은요 증거인멸도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 단순 무식하다니까 그런 사람도 있죠. 그냥 막 저지르고 나고 뭐.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좀 뭐랄까 신경을 많이 썼어. 안 잡히려고.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친구예요. 그리고 이런 범죄를 많이 저질러 본 사람이 아니야. 전과 기록이 없거나 전과 기록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이 사건은. 처음 저질러 보는 범죄라고. 범죄의 가능성이 크다고. 그래서 뭐 전과 기록으로 조회해서 용의자를 추적하기는 좀 어렵다고 이 사건. 사람 목을 조르는데 한 번에 못 죽여봤어. 그러니까 끈으로도 죽이고 끈으로 안 되니까 목을 조른 거죠. 그렇게 한 걸로 봤을 때는 그 범인이 굉장히 거친 성격이 아니야. 거칠거나 뭐 상남자 스타일 뭐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야. 약간 좀 겁이 많고 범죄 걸리는 걸 아니, 처벌받는 걸 두려워해.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걸 한 거죠. 최대한으로 증거인멸에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을 쓴 거죠. 그래서 다 닦았어. 여기 다 닦고, 그렇죠. 다 닦고, 그 무엇이냐, 그렇죠. 염한 것처럼 발바닥, 뭐 발까지 다 꼼꼼하게 다 닦았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한 군데 못 닦은 부분이 있어. 여기를 못 닦은 거야, 여기. 여기 등, 귓불 쪽. 여기에는 뭐 DNA가 남았다니까 뭐 혓바닥으로 핥았겠지. 뭐 침이나 타액이나 뭐 이런 게 묻었겠지. 그렇죠? 근데 여기를 못 닦은 거야. 다 닦았는데 다 증거인멸하려고 완벽하게 했는데 그 부분은 또 안 닦은 부분이 있죠. 못 닦은 거. 미처 안 닦은 부분. 항문주의. 이 범인이 성폭행하는 흔적은 없다 그랬거든. 성폭행하는 흔적은 없지만 항문 부위에서 정액 반응이 일어났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적인 행위는 했어. 이 친구가. 이 범인이 했어. 성적인 행위. 성적인 행위를 했는데 진례 사정을 한 게 아니죠. 진례 사정을 하면은 자기 증거가 남잖아요. 청액이 남잖아. 그 여자 질에. 그러니까 이걸 두려워했던 것 같아. 이 친구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잡힐